자, 이 문제도 역시 수능 완성과 연계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봅시다. 이 문제 뭐냐면요. 어느 지역 학생들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X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주어지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기호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N, 평균이 얼마입니까?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분입니다. 30의 제곱, 그리고 확률 변수 X. 요 X가 바로 뭐야? 인터넷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이. 이게 표본을 구했네요. 그죠? 표본 9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놓으면 N을 뭐라고 놓은 거예요? 9이라고 놔준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이 9명에 대한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의 표본 평균이 X바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 평균에 해당되는, 그죠? 이 정규 분포에서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하는 정규 분포로 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아주면 됩니까? N. 모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M.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MX는, 그죠? M은 뭐랑 같은 거냐면, 이 M이라는 게 뭐죠? 이 EX가 되는 거죠. EX는 뭐랑 같습니까? 뭐랑 같죠? EX 바하고 같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콤마,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뭐예요? 9죠? 그러니까 9분의 30의 제곱. 요렇게 놓고 얘는 확률 변수가 x 바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9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gk하고 hk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함수의 모양이 뭐냐면 얘는 x에 해당되는 거고 변수가 얘는 x파,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변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확률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표준화를 바로 시켜봅시다. 자,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g는 얘는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30분의 x 마이너스 얼마죠? 모평균 m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얘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g는, 자, 이것도 바로 또 하나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m, 자, 보세요. 9분의 30의 제곱이야. 얘는 3분의 30의 제곱이죠. 3분의 30의 전체 제곱이죠. 3분의 30은 10이잖아.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 x바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가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10분의, 너무 붙어 있다. 이제 조금 띄어서 볼까요? 확률 변수 g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분의 어떻게 돼요? x바입니다. 여기는 변수가 거기다가 빼기 평균. 됐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gk와 hk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럼 요 x와 x바를 모두 확률 변수 g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gk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gk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p. 자, 봅시다. 확률 변수 g로 바뀌어지는 거야. 얘를 이용하는 거죠? 확률 변수 얘니까. 그렇죠. 그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잡고. 자, 요 자리에 원래 뭐가 들어갔냐면, m 플러스 30k가 있어요. 이게 x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x값이야. 요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30k 마이너스 m. 그래서 얘랑 없어지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p, 확률 변수 g는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30분의 30k,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hk 가볼까요? 자, hk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p, 얘는 x바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역시 확률 변수 g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냐면 여기서 x바는 뭘 나타내는 거였냐면 x바를 나타내는 게 m-30k였어요. 그러니까 요 m-30k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주면 돼요? 얘는 10분의 m-30k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럼 요 m하고 없어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얘는 이제 p, 확률 변수 g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요 10하고 30도 약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gk하고 hk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모양 바꾼 거, 확률 변수 g로 바꾼 걸 해줘야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 g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렇죠? 여기다 써주는 거야. 얘는 p, 확률 변수 g가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확률 값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g형하고 h형하고 가래요. g형은 뭐예요? g형은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죠. 확률 변수 g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죠? 그 다음에 h형은 뭐예요? 여기다 0 집어넣어. p는 얘는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확률 배수 G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 뭐죠? 0.5죠. 얘 뭐예요? 0.5예요. 똑같아요. 아니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의 넓이가 확률값이죠. 0.5. 이 부분의 넓이가 뭐야? 0.5. 같잖아요. 그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만 그리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볼까요? G3. G3은 뭡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P, 확률 변수 G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H1은 뭐예요? H1은 확률 변수 G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하고 얘하고 같으냐라는 거죠. 그려볼까요?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자, 이렇게 되주는 겁니다. 맞죠? Y축 대칭인 곡선입니다. 그렇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3입니다.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 걸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은 요거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범위죠? 그럼 어때요? 빨간 영역하고 노란 영역이 똑같잖아. 왜? 3과 마이너스 3은 Y축 대칭이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라스트 G2하고 H-2하고 합한 게 1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G1의 값은 얼마죠? G1의 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겁니다. P, 확률 변수 G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플러스 요거 H-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라는 거죠? 확률 변수 G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오케이? 요것도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하나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자, 봅시다. 여기가 1이에요. 그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입니다. 그렇죠? 이 넓이가 바로 요거의 확률 값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3보다 크니까 여기가 3입니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의 넓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이만큼 빠져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한 게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답으로 체킹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라는 정규 분포를 역시 또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말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은 경험을 해봤을 만한 문제인데 처음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약간은 낯설어 했고 조금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친구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몇 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수리가형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해석 능력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자. 그게 이제 상당히 수리가형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